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동시에 어제 100분 토론에서 이준석 의원이 했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강혜경 씨라는 분의 이제 증언에 따라 가지고 많은 것들이 이제 확인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녹취인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강혜경 씨는 정작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어떤 소통과 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게 강혜경 씨와 지금 명태균 사장 간에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 거꾸로 강혜경 씨가 증언하는 모든 상황은 명태균 사장 입에서 나온 걸 바탕으로 해서 명태균 사장을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초기에 뉴스토마토 보도 나올 때 확 이랬던 것처럼 지금 와서 이제 기자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여러 언론사에서 검증하다 보니까 아까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 사장 했던 말 중에 다소 과장인 것. 아까 뭐 내가 나무함 심었는데 뭐 이렇게 산을 다 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숲을 만들었다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혜경 씨의 목소리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발언인데요. 강혜경 씨의 목소리가 좀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강혜경 씨는 듣기만 들었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직접 모른다. 박정희 교수. 자, 저 이야기는 언뜻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맞지만 모든 우리 제보나 폭로는 들은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혜경 씨가 가장 객관적이죠. 네.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고 이익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김건희 씨와 윤석열 씨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강혜경 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준석 의원이 공익제보자가 되시라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준석 의원도 사실은 말이 계속 조금 바뀌고 있는데 살펴보십시오. 명태균 씨하고 관계가 있다고 지금 다 알려지고 있고 명태균 씨도 인정했고 이준석 의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두 분은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그 두 분을 둘러싼 나머지 사람들을 서로 협동해서 공격하는 형국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인지가 제가 조금 의심스럽고 강혜경 씨 관련해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이준석 의원님. 강혜경 씨의 말이 달라진 게 하나라도 있는지. 그렇지만 명태균 씨 말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계속. 어떤 매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예컨대 오빠 논란만 보더라도요. JTBC에다가는 그 오빠는 친오빠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또 뭐 CBS나 다른 방송에 가서는 그 오빠는 친오빠다 이렇게 말을 금방 바꿉니다. 스픽스에서 방송했을 때 저희하고 전화 인터뷰할 때 그 말과 요즘 나와서 하는 그 말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이준석 의원님이 보시기에 누구의 말을 믿습니까? 실질적으로 강혜경 씨가 여기서 하는 거는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잘 안다 모른다 이 부분이 아니에요. 강혜경 씨가 진술한, 강혜경 씨가 증언한, 강혜경 씨가 얘기한 내용은 현실적으로 명태균이 나에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느냐 이걸 말을 하면서 그에 뒷받침되는 증거를 같이 제시하면서 그들 간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강혜경 씨 말이 달라진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같이 홍매화 신고 철불사에서 가서 새벽 4시에 이상한 사진 찍으신 그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강혜경 씨를 왜 공격하시는 거죠?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제 저게 이제 공격인지 아니면 본인의 이제 평가인지는 모르지만 자, 오늘 한 방송에서 명태균 씨가 이제 강혜경 씨를 이렇게 공격하는데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3%를 올려봐야 자체 조사, 공표 조사가 아닌데 그 뭐하러 2, 3%를 올려요. 그거는 강혜경이가 거기 돌리다가 실수한 거예요. 표본이나 여러 가지를. 그러면 그거 이렇게 해서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조절해서 이렇게 올리면 돼. 뭐가 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강혜경이 앞뒤 녹음이 다 네 요것만 나오잖아요. 야 그러면 그건 20대하고 이거는 표본이 그러면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고. 대화가 딱 그렇더만. 그것이 너가 다 깔아. 전반 다 깔아 녹취를. 부분만 딱 해. 걔가 영상 음성 편집도 잘해요. 강혜경이가. 제주가 말하는 게 그 프로그램 다 있어요 거기. 자, 이제 공격과 방어 뭐 이렇게 보면은 저런 주장의 잔치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진실이 오간데 없이 강혜경 씨를 한쪽에 몰아놓고 계속 뭔가 다른 이야기로 강혜경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 자, 제 내피셜로는 그래서 횡령 사기로 이미 고소한 것까지 연결해서 줄기차게 공격을 하려는 건데 자, 저렇게 이제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건 말 그대로 강혜경 씨가 지금 수면 아래에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딱 저로의 기회입니까? 공격하기 좋다? 두 가지 제가 지적을 드릴게요. 토마토 TV에서 강혜경 씨가 조작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조작하지 말라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데이터 문제에서 2, 3%를 올려라 하는 문제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건드려서 올리는 것은 강혜경 씨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론조사 할 줄 아는 사람이 로데이터를 만질 줄 알아야 됩니다. 강영일 씨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최종 표, 결과 수치를 적는데 31 적는 것을 33으로 적는다. 이런 거는 강혜경 씨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론조사에서 데이터 올린다는 것이 그냥 있지 않습니까? 숫자 있지 않습니까? 31 적는 거 33 적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표본 로데이터까지 있지 않습니까? 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강혜경 씨가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론조사를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뭐 무엇이 진위냐 이 문제는 우리가 따지기가 어렵고 복잡하고 또 시간도 걸리는데 이제 저런 방식으로 강혜경 씨의 공익 제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야, 정말 잘했다라고 용기를 주는 상황에서 자, 이 시점에 이준석 의원과 이제 민태균 씨가 저렇게 나와서 공격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이제 궁금한 겁니다. 그게 이제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다른 말을 하는 그 메신저를 공격을 해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본인들이 사실은 이 물타기를 하고 본인들의 잘못을 좀 덮으려고 하는 시도겠죠. 근데 이제 우선 좀 전에 그 박진영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토마토 TV. 예, 그 토마토 관련해 가지고 토마토에서 강혜경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명태균 씨는 이거 좀 조작해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본인은 그게 조작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아니 들었다는 그 거. 조작이 아니라 그러니까 2, 3% 올려봐라고 했고 그러니까 유출 이거는 여부에 대해서 유출되는 거냐, 네. 유출되는 거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유출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뉴스토마토에서 나온 그 녹취록에는 이거 유출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말했지만 네네. 강혜경 씨는 난 이걸 유출되는 거 아니니까 비공개니까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걸 제가 오해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거는 이제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강혜경 씨는 뉴스토마토에 이 자료를 예전에 줬는데 뉴스토마토가 요번에 이거를 터뜨리면서 좀 정확하지 않게 보도를 한 부분이 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그렇게 들었다라고 해명을 요구하는 그런 전화도 하고 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태도를 보면은 본인에게 뭐가 유리하다고 뭐가 장점이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잘못된 말을 하겠어요. 전혀 아니라는 뜻이 되고요. 제가 그 부분은 우리 노영희 변호사께서 강혜경 씨하고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숫자를 2% 올리라는 부분이 데이터까지 만지라는 뜻인지 아니면은 그냥 숫자를 적는 것만 올리라는 뜻인지 그거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지시를 했고 그것은 이제 왜곡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던 거죠. 다만 네네네. 이것이 공표냐 아니냐 그렇죠.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들으면서 야 밖으로 가지고 나갈 거니까 조작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그거 밖으로 가지 않을 거니까라고 들었는데 녹취된 내용으로 보니까 바깥으로 유출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야 이게 앞뒤가 안 그렇죠, 맞다 그렇죠. 이제 이런 건 있었고 다만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저 네. 상황에서 이제 명태균 씨가 자 조작이 강혜경 씨가 다 주도해서 했다는 방식으로 이제 하면 자 그러면 듣기에 따라서는 두 사람 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전형적으로 물타기를 할 때 이제 저런 식으로 일단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사건이 있을 때는 동기를 봐야 되잖아요. 네. 강혜경 씨가 이준석 대표 말처럼 윤석열, 김건희를 직접 상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본인이 숫자를 조작해야 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명태균 씨는 윤석열, 김건희를 직접 상대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숫자를 본인이 만져야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왜? 기분 좋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외부로 나갔을 때 다른 캠프로 또는 흘러나갔을 때 또는 여론조사가 언론을 통해서 공표되지 않더라도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는 조직을 통해서 흘러나갔을 때의 이 전략적 상승 효과를 위해서 그럴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까 일단 그 명태균 씨 말에서 하나만 더 보태면 아까 그 녹취 트은 것에서는 마치 강혜경 씨가 실수를 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2% 끌어올려야지 제대로 된 정확한 데이터이니까 수정을 지시한 것처럼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을 우리가 뭐 바보도 아니고 이게 또 뭐 이게 또 바이든 날리면 2탄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누가 보더라도 그 맥락과 그 녹취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데 명태균 씨가 그런 식으로 장난질하고 농담이라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들을 속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그거는 판단을 하면 될 것이고요. 첫 번째, 실질적으로 곱하기 3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20대와 30대한테 별로 이렇게 유리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곱하기 3을 해가지고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면 그 결국에는 본인이 나중에 처벌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도 혹은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그 당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준다는 이런 얘기였거든요. 네. 근데 명태균 씨는요,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마치 자기가
수정 그냥 보정을 시킨 것이지 뭐 조작한 게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해놓고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내가 그거는 나 혼자 보려고 그냥 그렇게 말한 것이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데 유출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뭐가 문제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혼자만 보려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본인이 혼자만 볼 거라면 왜 강혜경 씨한테 지시를 합니까? 그냥 곱하기 자기가 3 하든지 뭐 해가지고 아 이렇게 되면 이런 수치가 나오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네. 이렇게 그냥 보고만 말면 되는 거거든요. 저렇게 전화까지 해가지고 조작을 지시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혼자 볼 걸 뭐하러 네. 숫자를 바꾸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밖에 나가려고 화장하지. 그렇죠. 집에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띨띨 구글 거면서 뭐하러 화장을 합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공익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입증하는 과정이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봤는데 어제 이준석 전 대표 현 의원의 얘기는 강혜경 씨가 목소리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본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느낌이어서 그 영상 한 번 더 보면서요. 저희들이 강혜경 씨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들이 이제 직접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 이준석 의원의 얘기 다시 듣겠습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강혜경 씨라는 분의 이제 증언에 따라 가지고 많은 것들이 이제 확인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녹취인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강혜경 씨는 정작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어떤 소통과 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게 강혜경 씨와 지금 명태균 사장 간에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 거꾸로 강혜경 씨가 증언하는 모든 상황은 명태균 사장 입에서 나온 걸 바탕으로 해서 명태균 사장을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초기에 뉴스토마토 보도 나올 때 확 이랬던 것처럼 지금 와서 이제 기자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여러 언론사에서 검증하다 보니까 아까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 사장 했던 말 중에 다소 과장인 것. 아까 뭐 내가 나무 마시는데 뭐 이렇게 산을 다 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숲을 만들었다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혜경 씨의 목소리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강혜경 씨가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뭐 약해져요. 강혜경 씨는 국감에 나가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드러나지 하려는 않는 건데. 것이 마치 본인이 할 말이 없어서 이제 아닌 것처럼 했는데 오늘 강혜경 씨한테 이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목소리 저희들 따지 못했습니다. 본인도 또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다만 의견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잠깐 화면으로 한번 띄워봐 주시죠. 노희 변호사가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목소리를 일부러 낮춘 게 아니다. 현재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일일이 답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 음해와 공격에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들다. 국정감사에서 모든 것을 밝힐 것이다. 지금이라도 명태균 씨와 김영찬 전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을 촉구한다. 자,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국정감사에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라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신을 공격하는 정치인들 나중에 국정감사에서 직접 밝히면 감당할 수 있느냐 이제 이 얘기까지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런 상황 같으면 김영선 의원이나 그리고 명태균 씨가 지금 국정감사에 같이 나왔어. 그럼 국민 앞에서 밝히자라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 교수? 그렇죠.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처음에는 강혜경 씨를 좀 이렇게 뭡니까 좀 불쌍히 여기듯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서 동정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날짜가 다가올수록 본인도 뭔가 급박해지는 느낌들 이런 것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요. 강혜경 씨는 김건희 씨와 직접적 관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 대한 언급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명태균 씨의 전언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본인이 했던 말이 무엇을 했는지 다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토마토 TV에서 몇천 개의 녹취라든가 문자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강혜경 씨가 준 거지 않습니까? 그게 명태균 씨가 너무나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무슨 말이 나올지 자기도 짐작을 못하는 거야.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 건에 대해서 물타기를 해놓고 국정감사 21일을 넘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준석 의원이 저렇게 말하는 거는 본인이 찔리는 게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뭐가 제일 발목 잡혔냐 하면은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 될 때 명태균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 혹은 뭐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이런 분들의 선거와 관련된 활동을 자기가 엄청나게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대통령과의 그런 전체적으로 카톡 캡처본, 뭐 문자 캡처본 이런 것들이 2,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0건은요 정말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했던 그 행동을 이준석한테는 안 했을까요? 저는 이준석 대표 시절 이준석이 당대표 되려고 할 때 이준석 의원에게 다가가서
그런 제안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당대표가 된 게 이준석 의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의 말이 거짓이거나 혹은 명태균 씨가 그런 식으로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뭔가를 장난쳤다는 게 확인이 되면 본인이 사실은 그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강혜경 씨를 공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의원으로서 그렇게 그 공영방송에 토론에 나가가지고 말을 조금 앞뒤를 다르게 하면서 교묘하게 다른 사람을 찌르는 그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여론 조작, 여론 왜곡 이슈가 이제 터지고 모든 언론이 지금 데이터가 이상하다. PNR 여론조사가 왜 수십 번 중에서 딱 한 차례 제외하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1등으로 계속 나왔느냐. 이것은 모든 언론의 관심 사항이고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검증할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니까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이제 방향을 좀 바꾸는 것은 명태균 씨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이 문제만큼은 좀 막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김건희 이 체제가 존재하는 한 여론조사 관련 검찰이라든가 경찰의 수사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도 비슷한 유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론조사에 대해서 누가 만지더라도 이걸 공표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준석 대표가 비슷하게 했거든요. 이야기는 뭐냐면 만졌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역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자, 이준석 이제 전 대표가 미공개 여론조사는 문제가 없다라고 했던 그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도 잠깐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굉장히 특수한 목적 속에서 그 경선 탈락한 후보를 섭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까 추론하는 것이지, 오히려 비공표용 여론조사는 조작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반론할게요. 저렇게 무식한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네,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언론사에 발표되는 것만 미공표가 아니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SNS망으로 주위에 뿌렸다. 조직적으로 이걸 가지고 이 선거운동원들에게 알려줬다. 그렇게 되는 것만으로도 여론조사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했다.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데이터를 왜곡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까지 말씀하셨고, 이제 대중에게 공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언론사에서는 보통 우리가 발표하지 않는 정보 보고라는 걸 많이 받지 않습니까? 선거 과정에서 누가 이긴다, 진다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그것도 혹시 조작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 여론조사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게 완전히 그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의원이 왜 저렇게 무식한 발언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그거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 괜히 엄한 사람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행동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쉽게 해석하면 이겁니다. 제가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경향신문이나 무슨 신문을 통해서 보도하지 않고 이것을 대량의 문자로 해가지고 제 지지자들이라든가 또는 중도적인 사람들에게 SNS로 살포해버리잖아요. 네. 이거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네. 자, 그 발언 한 번만 더 듣겠습니다. 이제 미공표 여론조사 별로 문제 없다고 했던 이준석 의원의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굉장히 특수한 목적 속에서 그 경선 탈락한 후보를 섭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까 추론하는 것이지, 오히려 비공표용 여론조사는 조작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저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경선 결과가 사실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하고 홍준표 그 대통령 후보하고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누굴 대선 주자를 내보내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치열한 다툼이 있었던 시기였지 않습니까? 저 여론조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론 조작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홍준표 시장이 나가 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경선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네. 내부에서. 그 이기게 된 원동력이 실질적으로 저런 시기를 미공표했다라는 그걸 가지고 당원들에게 돌리고 내부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하태경 의원한테도 주고 누구한테도 주고 이랬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미공표이기 때문에 여론조작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문제없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거고, 부정한 방법 내지는 특정한 방법 말고 다른 그 전형적이지 않은 방법을 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된 민의를 밝히지 않는 그런 일을 가담을 한 거가 되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여론 왜곡 또는 여론조사의 왜곡, 조작 이 이슈가 나오면서 보수 세력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까? 홍준표 시장이 엊그제까지 나경원 또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이 문제에 대해서 조작됐다, 왜곡됐다 밝혀라 하다가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발 수위를 확 낮춰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걱정을 해주는 페이스북을 올렸어요. 야, 이건 뭐냐? 그러면 실제로 여론 왜곡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방어막을 펴는 것이냐 아니냐 굉장히 묘하게 돌아가요.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사실이든 아니든 밝히자고 해야 되는데 그냥 설 덮고 가는 이 분위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게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 명시중 브로커든 자빈들이 많았기 때문에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법률적으로는 밝혀야 됩니다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빠지겠다. 이거는 뭐냐면은 명태균 씨와의 폭로전이 두렵다라는 이야기로밖에 해석이 안 되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혹시나 우리 이준석 대표님이 홍준표 시장님한테 전화하셨나? 두 분이 사실 굉장히 가까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이게 되게 근데 웃긴 저걸 게 그렇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저거는 이제 일단 요 문제는 브로커들이 판을 친 것이니까 윤석열 대통령 속았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원래 정치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아니, 이제 변호사 계시니까 속아서 법률적인 문제를 어기게 되면 그게 범법이 아닙니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따지죠. 네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의도라든가 처음에 부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부분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홍준표 시장이 꼬리를 내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웃긴 게 바로 이거예요. 처음에 명태균 씨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막 부르르 떨면서 야, 제대로 하자. 이거 밝혀라. 검찰 끝까지 가라.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명태균 씨가 홍준표 조용히 해. 나 너에 대한 맞는 거 갖고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슉 수위가 내려가고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또 뭐가 있었냐. 나 너에 대한 고소고발도 안 할 거야. 네. 이렇게 꼬리를 착 내린 것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김재원 최고 또 보세요. 명태균 씨하고 뭐 묶인 개니 밖에 있는 개니 뭐 안에서 사는 개니 별 난리를 다치고 깜빵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명태균 씨가 김재원 내가 매일매일 까겠다 폭로하겠다 이러고 나니까 갑자기 어제 SBS 나가가지고 아주 온건하고 아주 수위 약하게 명태균 씨에 대한 공격을 멈췄어요. 그러고 나니까 명태균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 매일매일 올리겠다고 하던 거를 이 사람들이 일단 중단한 상태예요. 지금 되게 웃기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을까요? 이 대단한 정치인들이. 자기네들이 맨날 듣보잡이라고 그러고 사기꾼이라고 했던 명태균 씨한테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이분들이 이렇게 할까요? 오세훈 시장도 아니라고 계속 부인하잖아요. 국감 나가가지고. 그러면서도 고소장 써놨다고만 하지 고소했단 말은 안 하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우리가 정말 모릅니까?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명태균 씨한테 약점 잡힌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 모르는 사이예요. 그리고 몰라 그거는 전화가 모르고 왔을 가능성이 내용도 있다는 몰라. 거죠. 제가 내용은 봤을 몰라요. 때는 예. 대통령실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전화했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싸우라고. 싸우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자극하지 말라라고 전화했을 이 사람이 가능성이 까면 있다.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이제 태도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브로커들 설치든 내버려두고 나 여기 안 낄란다. 안 끼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홍모 씨라는 분 있잖아요. 대구시청 공무원으로 최 씨 있고. 아니에요? 최 씨. 저 최모 씨. 네. 자 이제 이분이 시청에 있다가 제일 먼저 이 내용을 알고 자기가 혹시 명태균한테 넘겨줬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단순 보고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노발대발을 했다는 거예요. 홍 시장이. 그러면서 이분하고 명태균 씨가 통화를 했는데 명태균이 아이고 잘 됐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실직고를 해버린 거예요. 내가 그 명 대표한테 보내준 거 맞아요? 아니에요? 이런 확인 과정에서 덜컥 걸렸고 제가 오늘도 방송하면서 가져왔는데 그때 여론조사가 우리 몇 번 얘기했지만 색깔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비슷한 시기에 했던 게 이게 이제 당원 명부로 빨간색은 홍. 예 당원 명부를 가지고 만든 여론조사인데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이 전달을 해줬는지 해주지 않았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홍 시장이 엄청나게 아끼는 최측근이면서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양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홍 시장의 아들과 가까운 사람인데 이분이 정말로 양심적으로 그때 혹시 넘겨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갑자기 전파되면서 56만 8천 개의 데이터를 홍 캠프로부터 받았던지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저는 그 CCBB에 대해서 저도 낄 마음이 없지만 뭔가 지금 수상한 흐름들이 있다. 다
꼬리를 내리고 목소리를 낮추고 하는 이것이 공면에 대한 위기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강혜경 씨를 공격하는 것 그리고 명태균을 홀로 싸우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뭔가 기획에 의해서 움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참 희한하다. 진상은 오간데 없고. 날짜를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번에 청구서에 나온 게 2021년 4월 18일 뭐죠? 그 회사 이름이 미래한국연구소? 아니 저기 언론사 대장동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는 사장 저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잖아요. 자, 그 4월 18일로 첫 번째 청구서에 찍혀 있는데 이준석 대표 선거는 6월 달이거든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선거는 5월 달입니다. 그러면은 강혜경 씨가 이 모든 여론조사에 다 실무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강혜경 씨가 다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두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강혜경 씨의 메시지에 대해 가지고 애초에 물타기를 해놓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정말로 본인이 말하는 게 떳떳하고 강혜경 씨가 거짓말을 했거나 뭔가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다면 나오세요. 국감에 나오시라고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나오셔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누구 말이 맞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싸우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뭐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지를 한번 본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계속 쓸데기 없는 오빠 논쟁 가지고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게 그러면서 결국 여론조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게 하고 물타기 하고 이게 맞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왜 본인은 자기에게 유리한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계속 방송이나 유튜브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인터뷰를 그렇게 수많이 하면서 계속 말이 바뀝니까? 거기다가 왜 부안해동합니까? 홍준표 시장이나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재원 최고는요 그 이유를 깨갱해가지고요 말을 못해요. 그렇게 결기 있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막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게 보면요 공소시효 지났거든요. 이준석 대표 전당대회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 전당대회도 그렇고. 그렇지만 업무방해나 이런 일반적인 범죄에 관련해 가지고는 좀 남아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변호사님이시니까 그 업무 방해로 지금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가고 시장직이 날아가고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게. 저는 그렇게 법률적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약간 껄끄러운 게 있더라도 진실을 밝히고 이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를 국정농단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본인도 역사에 한 매듭을 짓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맞아요. 자, 저희들이 이제 오늘 오빠 논쟁으로 넘어가기 전에 정리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론 왜곡과 관련된 부분은 관련자가 너무 많습니다. 홍 시장도 예외 아니고 이준석 대표 그리고 나경원, 김진태 뭐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전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가지 않습니까? 대선 전체적으로 뭔가 왜곡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집단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오빠 문제가 딱 나와서 갑자기 전환이 되는 것은 그 내용이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국정농단을 했는가라고 초점이 딱 맞춰지니까 갑자기 이렇게 이슈가 변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취재 기자들이 여론왜곡과 관련된 것들 계속 추적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도 3,700분이 들어와서 방송 보고 계신데 좋아요 누르지 않고 보시는 분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주시고요. 요즘 서비스에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제보 여러분들의 주장으로 담아서 내보낼 수도 있고 저희들이 취재를 통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도 있으니까 제보도 충분히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잠시 광고 보고 돌아와서 오빠 논쟁의 본질 본격적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빠 논쟁 어떻게 보십니까? 자, 오빠라고 불렀다. 평소에 오빠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걸 보면 단순히 호칭의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 대통령실을 주도하고 국정을 운영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부분으로 가면 완전히 달라지죠. 거기다가 명태균 대표가 누구와 계속 연결해서 의견을 내고 조율하고 심지어 조언까지 했느냐라는 걸로 가면 이제 심각한데요.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했던 친오빠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냐 발언 먼저 듣고 얘기 나눠가겠습니다. 오빠가 누구냐가 바이든 날리면에 이어 두 번째 국민 퀴즈입니다. 남편 오빠면 바보가 되고 친오빠면 농단이 됩니다. 일단 챗 GPT의 답은 친근한 남편 오빠입니다. 오빠가 누구건 본질은 대선 조작입니다. 고발도 못할 만큼 완전 의지하는 명선생의 여론 신기가 국힘 후보를 홍준표에서 윤석열로 바꿨습니까? 누가 발주하고 누가 보고받았습니까? 본선도 그랬습니까? 대선 과정에 작동한 불법 표본 조작, 통계 조작을 국민 앞에서
확인합시다. 자, 오빠 논쟁이 본격화됐으니까 평소에 오빠를 불렀는지 부르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뭐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사이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오빠로 호칭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장해찬 전 최고도 후보 시절부터 아주 가깝게 같이 정책도 연구하시고 같이 많이 다니셨잖아요. 네, 여러 네. 가지. 김 여사가 뭐라고 부르는 걸 오빠라고 부르는 거 들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호칭하는 건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주로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태균 씨가 오늘 또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도 잠깐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장해찬 씨, 대통령께 물어보고 방송해라. 그리고 코가 자꾸 길어진다. 이 말은 뭡니까? 피노키오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솔직히 야, 이게 명태균 이제 씨 입장에서는 예. 죄송하지만 우리 장해찬 씨는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다. 당신은 내 급이 아니니까 조용히 계셔라.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그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김재원, 너 때문에 보수 망하는 거 한번 보여줄까? 이렇게 했잖아요. 네, 체급이 완전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네. 자, 저걸 또 기다렸다는지 저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약간 예능적인 요소처럼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주는 절묘한 이런 기술도 있다, 명태균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장해찬 이제 전 최고는 어떻게 됩니까? 또 깨갱하겠죠. 깨갱합니까? 그러면 올랐으면 다 밟아 죽이고, 올랐으면 밟아 죽이고. 실제로 노희 변호사한테는 누굽니까? 명태균 씨가 직접 뭐 전화가 와서 좀 강혜경이 잘 봐달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확 이제 돌변했고, 또 어느 순간에는 자기 편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짓밟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저런 심리 상태는 심리학 전공자로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가 캐비넷이 진짜 대단한 캐비넷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내가 누구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 상황에서 다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 상황을 끌고 나갈 수 있느냐, 이제 이걸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실제 이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서 지금 뒷받침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그게 사실은 정말 더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그 여권에 그 내놓으라 하는 정치인들이 전부 다 이분한테 지금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분은요, 말도 그렇게 수시로 바꾸는데 그러한 말 수치를 바꿔가지고 신뢰성이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 얘기를 술술술 해버려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실제 그 국민의힘의 여권 관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지적을 또 못해요. 이런 걸 보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정말 강력한가 보다. 특히 대통령실의 입장이 저는 진짜 웃기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고 난리를 치고 카톡 문자 같은 걸 보여주면서 뭐 오빠가 어쩌고저쩌고 이랬다면 대통령실에서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이 그 오빠는 친오빠예요, 이렇게 말하는 해명이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고소 고발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런 걸 올린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오빠가 뭐 누구 오빠냐, 남편이냐, 오빠냐 이걸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면서 이 상황을 지금 이렇게 혼탁하게 만드는 당신 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명태균 씨가 사실 지난번에 검찰에 압수수색 당해가지고 핸드폰 다 뺏겨가지고 포렌식하고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근데 지금 사실 명 씨가 내놓는 자료나 명 씨가 내놓는 2,000장의 뭐 캡처본이 있다거나 책 읽다 보면 문자가 있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검찰이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명태균 씨가 막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검찰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됩니까? 명태균 씨 압수수색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핸드폰 너 지난번에 우리한테 숨기고 안 내놓은 그거 지금 빨리 내놔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다시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밝혀내는 게 검찰의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안 해요. 이런 상황을 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완전히 가지고 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본인 하는 발언 거죠.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물자는 에피타이저도 아니다. 10배, 100배 파장이 클 것이라고 오늘 또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식스센스의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라면 그 영화 누가 보겠냐고. 누가 보겠어요? 우리 집 여사하고 주고받은 문자는 에피타이저도 아니에요. 그거 10배, 100배도 넘어요. 사회 파장이. 자, 그러면은 이제 10배, 100배 넘는 게 곧 나온다. 매일 하나씩 좀 깔 거라 그러거든요. 아유 그 그러면서- 말을 또 어떻게 믿어요? 그 믿거나 말거나인데 국민의힘 또는 용산에서 꼼짝 못하고 저 사람 하는 이야기만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휘둘려도 됩니까? 원래 이런 수준이에요. 정치판이나 또는 국힘이나 또는 집권 여당
아니면 집권 세력, 용산, 대통령 부인이 원래 이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휘둘려야 되는 나라의 대한민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걸?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합리적 보수가 괴멸되고 그 자리를 기회주의적인 권력 이 추종 집단이 대신해서 가짜 보수를 참칭해가지고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명태균 씨한테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결국은 다 밝혀집니다. 윤석열 정부가 100년을 가겠습니까? 10년을 가겠습니까? 명태균 씨 생애 내에 무조건 이 정권은 곧 바뀝니다. 그렇다면은 차기 정권은 이 일을 파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예상한다면은 저는 명태균 씨가 일찍 진실을 밝히고 본인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법률적 문제점도 최소화시키고 그것을 양심적 제보자라의 이름으로서 범죄적 의혹이 있다면은 더 줄이는 그런 선택을 하실 것을 저는 권유드리고 싶어요. 집권 여당 내부에서 저렇게 치고받고 아니 목숨 걸고 전쟁하듯이 싸우고 있으니까 야당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명태균이 다 까주고 있는 거예요. 뭐 누가 발굴하거나 취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명태균이 다 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꼭 두더지 잡기 하듯이 튀어 올라온 거 다 자기가 다 잡는데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다.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 개판이 된 거죠. 이런 말 해서 되게 죄송하지만 자기네들끼리 개 논쟁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완전 개판입니다. 게다가 양두구육 때부터 개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지금 명태균 씨가 우리 방송에서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맨날 그 말을 돌려까기 하면서 마치 뭔가 자기는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안 까고 있으니 조심해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사실 저는 그 여사와의 오빠 카톡 내용 공개한 걸 보고 이거는 김건희 너 조용히 해라. 윤석열 너 나를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실제 일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정말로. 네.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명태균 씨는 지금 되게 본인의 영향력과 본인의 파워에 대해서 아마 기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용산은 지금 명태균 씨와 소통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따로 알아서 소통하고 있다고 봅니다. 소통하고 있다. 소통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진석 실장한테 자기가 문자도 보내고 전화했는데 안 받았다잖아요. 안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화를 내잖아요. 예. 정진석 내 이름을 언급할 때는 신중하게 해라. 이런 말을 자기가 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정진석 실장이 그런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기현 씨가 그런 말 했으면은 정진석 실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분 몽둥이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 도대체가 대한민국 실권자가 도대체 누가 됐습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안전뱅이 주술사가 아니고 그 안전뱅이 주술사를 지배했던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명태균이다라고 할 정도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당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 생각이 없을 웃지 것 마시고 제가 이제 저도 헛웃음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이대로 둘 거냐고 제가 용산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도 자, 이대로 둘 거예요? 수사도 하지 않고 진실도 밝히지 않고 이대로 그냥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 계속 언론이 받아쓰고 의혹 제기는 하는데 그것은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검증이 되지 않는 상태를 계속 그냥 갑니까? 그래서 저는 행여나 걱정되는 것이 명태균 씨의 입을 막기 위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행위들이 일어날까 봐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명태균 씨의 범죄 의혹은 있지만은 명태균 씨의 신변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에 무슨 행사장에 가서 제주도에 드론 택시 날린다면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상황 파악이 되더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김건희 씨에게 질문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의 운영 방식이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저는요. 명태균 씨가 지금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지금은 마치 본인이 뭔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면서 뭔가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는 것처럼 희열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는 것이고 본인이 한 여러 가지 행동에 얽혀있는 수많은 단서들이 나중에 하나씩 실타래처럼 풀려나가게 되면 우리들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 정권으로부터 지금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그 사람 때문에 저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명태균 씨가 그동안에 살아온 인생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요. 예전에 사기전과 같은 게 있었던
물어봤는데 왜 사기 전과가 있냐 그랬더니 뭐 어떤 공무원을 뭐 몇 급에서 몇 급으로 올려주려고 자기가 3천만 원을 받았다가 그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서 그 벌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실제 집행유예 받은 사기 전과도 있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이제 해왔던 건데 문제는 그게 이 국정과 관련된 대통령을 뽑는 데까지 지금 연결이 되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정권이라고 사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인사들이나 명태균 씨의 말에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그 분들이나 대통령실이나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대통령은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용산의 무기력한 대응을 생각해 보면 사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누군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정리정돈을 해야 하는데 이 사건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용산 내에 김건희 씨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물어보면서 물어보지 상황을 못한대요. 정리해야 하는 정무라인이 존재하고 비서실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정 전반을 뒤흔들고 있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누군가가 나서서 정리를 안 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죠. 컨트롤 타워를 지정 안 하거나 아니면 좀 정리를 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책임지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 류의 인간들이 이 정권에 빌붙어가지고 자리 잡고 출세했던 거예요. 진짜 보수는 무너지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정진석 실장이든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인사든 간에 대통령 선거 같이 겪었으면은 김건희 씨가 나대고 김건희 씨 주도로 선거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들 안 받겠습니까?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 당시에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입 다물고 있었던 거고 이준석 대표도 김건희 씨가 윤석열보다 더 많은 결정권을 행사했던 것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입 다물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리 잡고 출세하는 것은 눈먼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들도 내가 내 몸을 다쳐가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집단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큰 사건이 터졌는데 충격적인 것은 용산에서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가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묻히기를 바라는 약간 희망 고문 같은 거를 스스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제를 아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언론사는 이렇게 나서서 취재를 하는데 와, 어떻게 정권이 이럴 수가 있지? 아니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만약에 어쨌든 자기 부인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떠들썩하고 그 부인의 문자가 계속 공개되고 누구를 오빠라고 불렀네 안 불렀네가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정상적인 대통령이고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일단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내 집안 식구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지고 어지러워진 이 상황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내가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일은 없었다.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나서가지고 이 분란을 일으키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수사하도록 해가지고 정직하게 이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나서줘야 되고 부인과 관련된 의혹을 말끔히 씻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우리 부인이 말한 건 오빠예요. 그 저기 친오빠를 말하는 거에 이딴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그게 무슨 친오빠예요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뭐 자기는 친오빠를 혼내주기로 했다고 했다가 별말 말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입을 다물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민심과 여론에 이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의식함이 없이 그냥 우리는 이대로 정권 운영한다. 그리고 언론이 뭐라고 하든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무기력이 아니고 무책임이 아니고 사실은 국가 운영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이 원래 그런 장면, 집단들이라고 봐요. 그런 집단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아놓은 대통령이고 정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백약이 무효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스모킹건이 되어서 실제로 국민들이 바라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제 이 이야기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제 전 대표님이 또 마찬가지고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스모킹건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미 이 정도면은 탄핵 사유가 차고도 넘칩니다. 국민의 정서적으로 이게 탄핵이 이미 가능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왜 지금 정치권에서 탄핵 논란을 하지 않고 자꾸 스모킹건 찾느냐. 이거에 저는 집착하는지 모르겠고요. 스모킹건이라는 것은 수사하면 다 나옵니다. 결국 수사할 수 있는 국민적 여론을 만들고 국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압박하는 게 저는 당장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떤 제가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 독립을 하고 우리 친일파 청산을 못했잖아요. 이번에만큼은 이 끝나고 나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만들면 과정에서 부정한 짓을 했던 사람의 공범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런 비리라든가 국정농단 의혹이 있었는데 눈 감고 있었던 사람들 일일이 다 처리해가지고 정치권에서 완벽하게 저는 퇴출시켜야지만 이런 정권이 다시는 태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10%까지 떨어졌다고 여론조사 끝에서 나왔고 네.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10%대로 떨어지면 뭐합니까? 똑같이 뭐 그랬어요.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또 지켜보면서 비판을 받는데 이것이 일주일 정도 지나면 내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 이제는 단단히 숫자로 1% 지지율로 가더라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갈 우려가 있어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우리들에게 이제 그 심리학 실험에서요. 이렇게 쥐에게 이제 비만 실험 같은 걸 이제 하거든요. 그럼 음식과 관련해 가지고 그 쥐가 예를 들면은 이제 포만감을 느끼고 이제 피로감을 느끼게 해줘야 돼. 그 음식에 대해서. 그래야지 안 먹고 그래야지 날씬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정권도요. 이제 너무너무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경천 통제할 만한 일이 한두 개 터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막 사람들이 다 뇌가 마비된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 정도 할 줄 알았지 뭐 그게 뭐 문제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의식이 흘러가게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어쨌든 국감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정확한 진실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충격을 이제 받고 그러면 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이든 뭐든지 다시 민주당이 이제 발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완전히 저는 달라진다라고 봅니다. 이게 더디지만 천천히 어쨌든 바뀌고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뀌고 있다. 계속 내성이 쌓인다. 뭘로 해석하더라도 끝은 나는 것 같은데 그 시점이 언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오늘 이 방송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제가 진짜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대통령실에 파견 나와 있는 이런 늙은들 있잖아요. 그분들 양심선언을 하세요. 그게 공직자의 기본 자세 아닌가요? 공익제보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 기록들 역사에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에 청와대 파견 나와 있었던 사람, 대통령실에 파견 나와 있었던 사람들, 거기서 공직생활 했던 사람들 뭐 하고 있었는지 정말 이마에 좋은 것이 새겨야 될 정도로 이거 따지지 않으면은 박근혜 정권이 최순실에 의해서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지 10년도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시 또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래서 탄핵 발의를 통해서 되든 안 되든 전면전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박정희 교수의 얘기고요. 그리고 진짜 적폐가 많이 쌓이고 있다. 이 적폐는 다음 정권에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진전님, 가요니님, 카리슈님, 박종진님, 룽지맘님, 레몬플라워님, 그리고 기농님, 토톤 행복해, 안진현님,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이지연님, 손미러님. 자, 이렇게 많은 의견 주는데도 우리는 계속 두들려 나가겠습니다. 두들기겠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질 때까지 열심히 취재하겠습니다.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이상한 프레임, 비슷한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5.18을 소재로 다루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한강 작가에 대해서 작가라는 이름을 걸고 나와서 공격을 해야 되는 이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진실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진실을 밝혀서 그 책임을 단호하게 물어야 한다. 이 말씀 드리면서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